오늘부터는 적분을 이제 볼 겁니다. 적분. 그래서 문제 좀 몇 개 이제 볼 거고, 막 엄청 어려운 문제는 없고, 아마 그냥 뭐 적당한 난이도의 문제 위주로 일단은 좀 볼 거거든요. 한번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제. 자, 일단은, 근데 좀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은 많습니다. 일단 134번 요거 일단. 자, 일단, 문제를 좀 보시면, 뭐, 요런 함수가 있대. 자, 어떤 다항함수가 있을 때 F9의 값이 도대체 무엇일까? 뭐, 이런 문제가 있거든, 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인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자, t가 이제 0이 아닐 때에는 저 곡선 위에 어떤 특정 점에서의 접선의 x절편이 주어져 있잖아. x절편이. 자, 이게 문제 풀다 보면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 너네 문제 푸는 거 보다 보면은 일단 지금 접선의 x절편이 주어졌잖아, 얘들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감이 오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감이 안 오면 안 돼요, 이거는. 일단은 접선의 x절편이 주어졌으니까 일단 뭐 할 생각을 해야 돼, 얘들아, 일단. 접선을 구할 생각을 일단 해야 돼,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지만 일단은 식을 세워봐야지, 일단. 그래서 이 함수 위에 저 점에서의 접선에 대해서 한번 좀 이제 좀 표현을 좀 해놔보자, 접선을 이제. 그러면은 이제 y는 f't, 그 다음에 x-t 플러스 ft. 지금 이제 다항함수가 아직 뭔지도 몰라. 근데 일단 세워, 그냥.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x절편이 저렇게 주어졌다라는 거는 절편이니까 이제 y가 0일 때 x값을 저렇게 준 것이니까 y에 0 넣어주신 다음에 이것도 이제 알맞게 계산을 이제 해보자고, 이제. 근데 이거 분배하는 것으로 생각해주면 저 x절편이랑 얘랑 일단 곱해주는 거니까 일단 써보시면은 t제곱 마이너스 2배의 ft. 그 다음에 이제 얘랑 또 만나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t f 프라임 t 플러스 ft. 뭐 이런 식으로 식이 일단 나오니? 이런 식으로. t제곱 마이너스 2ft.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t f 프라임 t.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일단 나오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f 요거로 정리가 되나? 얘는 좀 정리되겠네. 여기서 t제곱 빼고 나머지를 다 좌변으로 넘길게. t제곱 제외하고. 그럼 얘는 이제 마이너스 ft 넘어가니까 이제 플러스 ft. 얘 넘어가 주시게 되면은 플러스 t f 프라임 t. 요게 t제곱이야.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이거? 이거 적분이니, 이거? 저거 TFT2분이잖아. 자, 주로 적분 단어에서 이게 많이 나와, 이제. 일단 다항함수라고 줬으니까 F가 지금 이제 몇 차 함수인지 찾아야 되는데, 일단 보통 이런 관계식 나오면은 몇 차인지 안 알려줬잖아. 그러면은 몇 차 함수인지 추론을 일단 해야 되거든, 추론을. 그래서 이제 원래 일반적으로는 이제 F를 이제 몇 차 함수라고 가정을 해보고, 뭐 1차라 가정해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 2차라 가정해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 원래 이런 식으로 다 따져줘야 돼, 이제. 따져줘야 되는데, 자, 일단 만약에 따진다 가정하면은 F가 1차면 이게 되겠니? F가 1차면은? 일단은 차수로 보면은, 얘를 N차로 보면은, 얘도 N차 맞니? 같은 차수니까, 같은 차수끼리 더하는 건데, 그러면은 같은 차수끼리 더해서 t제곱이 나오게 되니까, 일단은 2차이지 않을까? 그게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2차? 2차가 가장 유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3차는 안 되나? 3차? 왜냐면은 같은 차수로 나오긴 하지만은 이게 최고차항이 소거될 수도 있지 않을까? 최고차항이 소거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럼 부호가 반대해야 되잖아. 자, 일단 그런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일단. 이게 만약에 3차라고 가정해주게 되면은 이제 가정을 해봐야지. 뭐 a의 x의 n제곱이라고 가정해주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미분해주게 되면은 저 n이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니까 an x의 n-1인데 얘랑 하나 곱해주니까 n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니? 네. 그러면은 최고차항이 이제 지워지는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그러려면은 여기서 이제 묶어주게 되면은 그럼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거든, 최고차항이 지워지려면.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없다. 그런 경우는 없고, 얘가 이제 2차일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2차로 잡고 일단은 하면 되기는 하는데, 2차로 잡고, 이제 기본적으로 추론하는 거는 이제 잡고 해줘야지, 이제, 원래. 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잡고 하는 건데, 기본적인 추론은 이렇게 하는 거야, 기본적인 추론은.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근데,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이거는 사실 이 형태가 조금 이제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하는 게 가장 이제 일반적이야. 일반적. 가장 기본 중에 기본.
근데 이 형태를 잘 관찰해 주다 보면은 우리가 사실 알게 모르게 많이 접해 왔던 식이야, 저게. 저게 이제 TFT. 자, 요 함수를 이제 미분하면은 곱미분했을 때 이게 나옵니다. 이게 나오게 되는 거야. 지금 요런 꼴인 거야, 요런 꼴.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이제 적분을 해준다 라고 치면은 적분해 주니까 3분의 1이 붙겠죠, 3분의 1이. 3분의 1 t 세제곱에다가 적분상수 c까지 이렇게 이제 달아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일단 t에다가 이제 0 넣어주게 되면은 0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c가 일단 0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럼 f라는 거는 이제 아예 결정이 되죠. 3분의 1 t제곱으로 결정이 됩니다. 3분의 1 t제곱. 27.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네? 27. 27이라니? 답이? 네. 아, 네. 그래서 F9를 구해주시게 되니까 계산해보시면은 27. 이렇게 이제 찾아주게 되겠지? 그래서 이제 형태에 좀 익숙해지자, 이거야. 형태에 익숙해지자. 그래서 얘를 이제 미분한 형태가 이제 이거다라는 거고. 그래도 이 정도는 그래도 얘들아, 비교적 그 간단한 함수의 미분에 속해,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간단한 함수의 미분이야. 알겠지? 이 정도면은. 그러면은,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지. 뭐 t제곱 ft. 이 정도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얘는 이제 미분해 보게 되면은 2tft, 그 다음에 t제곱 f't.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수학은 항상 이제. 거꾸로. 이걸 보고도 얘가 도대체 어떤 함수를 미분해가지고 이게 나왔나, 거꾸로도 유출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지, 거꾸로 이제. 이제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 곱미분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곱미분이라는 거는 일단 두 함수가 곱해져 있을 때 하나를 미분하고 하나는 냅두고, 그 다음에 반대로 다른 하나를 미분하고 그 다음에 냅두고 이런 관계인데, 그러니까 이제 얘네 이제 두 항이 이제 더해져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얘가 이제 얘 미분하면 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얘 미분하면 얘가 나오고, 이런 관계를 좀 이제 봤을 때 이 곱함수의 미분이구나, 이게 조금은 이제 보여야 될 것 같아. 이게 보여야 이제 좀 빠르게 풀 수가 있겠죠. 안 보인다 이렇게라도 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라도 알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기를 막 ETFT 이렇게 하면은 적분이 안 되겠지, 그치? 그때는 적분이 안 되는 것이고, 그때는 아마 이렇게 아마 해야 될 거예요, 이제. 그래서 공통해서 나올 수 있는 꼴이라면은 이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과하게 나오면은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과하게 나오면은 이 정도까지는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자, 나올 수가 있고. 자, 괜히 그 미적분 하는 사람들은 이거 막 부분적분 하지 말고, 알겠지? 그러지 말고, 미적분 배우면은 곱함수의 적분을 배우거든. 그런 게 있는데 그거 하지 마, 너네는. 우리 공통에서는 곱함수의 미분을 하잖아. 걔네는 곱함수의 적분이 있어요. 걔네는. 네, 그렇지, 그런 게 있어. 이분을 그냥 저희가 따로따로 해서 더하면 되지만. 네, 그런 게 있어. 그렇게 하지 마, 그냥. 적분을 자. 명치 모르. 자, 너네 그 기억나니? 어떻게 쓰는지? 기억나니? 부분적분? 아유, 그러지 마. 하나 적분하고 냅두고 빼기 인테그랄 하고 적분 안 하고 미분한 다음에 나. 맞아. 자, 보자. 자, 그럼 요 문제, 이제 요 문제. 자, 이제, 요 문제는 135번인데, 그동안 계속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던, 계속 꾸준히 좀 나와주던 그런 유형이거든요, 이제. 대칭성 이용하는 어떤 정적분의 값에 관한 문제야, 이게. 양수 A가 있고, F라는 함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A를 기준으로 대칭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 이거는. X는 A 대칭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 X는 A 대칭. 이런 의미를 다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조건은 이제 도함수가 연속이면서, 정적분 값이 몇 개 주어져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마 2A에서 5A까지 구해주는 뭐 그런 문제야. 일단은 F'에 대해서 정적분의 값이 나와 있고, 가조건은 F에 대해서 정보가 알려져 있잖아, 가조건은.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F라는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선대칭이야, 선대칭. 선대칭인데, 미분한 함수는 그러면은 대칭성이 있나? 미분한 함수는? 대칭성이 있네? 무슨 대칭? 점대칭? X는 A 대칭이면은 F'은 어떤 대칭성이 있을까? 대칭성이? 어떤 대칭성이 있네? 정말 치인 거 다시, 점대칭? 뭐라고?
a,0 대칭. 자, 이게 한번 함수를 한번 그려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미분이 가능한 함수야. 미분이 가능한 함수. x는 a 대칭이야. 그러면은 이제 x는 a가 이렇게 있잖아, 얘들아.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함수가 이렇게 막 꺾이면 안 되는 거잖아. 부드럽게 당연히 그려줘야 될 거야. 그렇게 대칭이 나오려면은 무조건 이 포인트에서 0이 돼야 되거든. 무조건. 그러니까 이 x 지점에서 기울기가 0이야. 그래서 f'a가 0이야. 그래서 요게 0이야. 요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도함수는 a, 0을 지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 a, 0. 그리고 이제 원래 함수가 이 x는 a 대칭이니까 사실 원래 함수의 그 도함수 f' 있지? 기울기 함수도 당연히 대칭으로 나올 거 아니야, 이제. 좌우 대칭으로 나오게 되는데 부호가 반대로 나올 거 아니야? 부호가 반대로. 이 a, 0이라는 점에 대해서 점대칭을 갖고 있을 거야. 도함수는. 이 a, 0에 대해서 기울기가 이제 서로 반대 부호인 점대칭의 관계를 갖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기함수 느낌인데 이제 사실 우함수, 기함수는 그 점대칭, 선대칭의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해주면 돼. 우리가 우함수는 y축 기준 좌우 대칭이라고 하잖아. 사실 x는 0이라는 직선에 대한 선대칭인 것이고 그 다음에 기함수는 이제 보통 원점 대칭, 0,0 대칭인데 지금 이 상황은 그거를 좀 더 일반화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일반화. x가 0인 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에서의 대칭성에 대해서 따지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도함수는 이제 이 점을 x가 a일 때를 기준으로 점대칭이면 뭐 예를 들면 함수가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을까? a가 만약에 이 정도쯤에 만약에 있다라고 가정해주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함수가 뭐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가정해주면은 반대편에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져 있지 않았겠어? 이런 식으로, 그지? 대칭성 구조를 가질 거니까. 그러면은 이 정적분을 할 때 a가 뭔가 기준 값이 돼가지고 이 정적분을 뭔가 좀 처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 a를 좀 이제 이용해가지고 일단 이 정적분을 잘 조합을 하면 돼. 잘 조합을. 지금 얘네 둘이 더하면은 이 정적분 범위 마이너스 a에서 연결이 될 거거든. 연결이. 그럼 쟤네 둘이 더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a에서 마이너스 a랑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a에서 4a 더해주시게 되면은 그냥 범위가 연결이 돼가지고 마이너스 3a에서부터 4a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a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얘들아 a 기준 대칭이면은 자 봐봐 a 기준 대칭이면은 예를 들어서 한 요 정도 지점 잡아보자. 여기 요 정도 지점 잡아보자. 얘들아 지금 이거 도함수 있잖아. 0부터 2a까지 적분한 게 몇 나와줘야 되니 이거 0부터 2a까지 적분해주면 대칭이니까 0 나와야 되지 않겠니? 윗넓이 아랫넓이 있으니까 a 기준 대칭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도 a를 잠깐 좀 생각을 해보면은 a를 이게 3a 차이 나고 얘가 4a 차이 나잖아. 그러면 이 정적분이 어떻게 범위가 바뀌게 될까? 응? 4a, 3a? 4a, 3a? 아니지. 정적분 범위가 얘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니까? 정적분 범위가.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 알겠니, 이거? 자, 이게 사실 A 기준 대칭이니까 여기 A 차이 나고 A 차이가 나는 거잖아. 똑같은 차이가 나면은 0이지. 그럼 3A 차이가 나게 생각하면은 3A 차이가 나게 천천히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그럼 3A 차이가 나게 생각하면은 여기도 3A 차이가 나게 그럼 마이너스 2A에서 한번 끊어서 가는 거지, 이렇게. 그럼 얘가 이제 3A 차이 나니까 얘들아 이거 이제 0 되는 거 알겠니 이거?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요것만 남게 되는 셈이지 요것만. 그래서 요 정적분의 값이 지금 나는 얘네들을 더하는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마이너스 10이 이제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10이.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구해놨는데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게 저거구나. 마이너스 2a에서부터 5a까지에 대해서 이제 구해주는 거구나. 이거까지. 그럼 뭐 똑같이 하면 되겠죠? 얘 이제 A 기준으로 끌어서 봤을 때 여기 4A 차이 나고 여기 3A 차이가 나게 되니까 얘를 어떻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디서부터 어디? 5A, 4A. 이게 똑같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한번 또 끌어서 가면은 4A까지 한번 끌어주고 그 다음에 4A에서 5A로 끌어서 가주게 되면은 이게 지금 다 3A 차이가 나게 되니까 여기가
이것도 없어지는 거 알겠니? 이것도 없어지는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것만 이제 남게 되는 건데, 이게 사실 좀 생각을 해보면은 얘랑 같지 않니? 얘랑? 대칭이니까. 얘랑 대칭이니까 같지 않을까? 왜냐면은 얘는 A랑 3A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고, 얘도 이제 A랑 4A 차이가 나게 되는 것들인데,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3A하고 4A하고 똑같은 차이가 나게 되는 거니까, 똑같은 차이가 나니까 결국에는 위에 거랑 같은 결과일 것이다 라는 거야. 위에 거랑 같은 결과일 것이다.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똑같은 차이가 나게 되는 거니까 대칭성 생각해 주면 되겠죠. 대칭성. 자, 이게 조금 이해가 어려우면은 그냥 수직선 그려가지고 생각해 주는 게 가장 간단할 것 같아.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a로 해가지고, 아, 이제 여기 넓이가 마십이구나. 그러면은 여기 이제 대칭한, 여기 이제 4a, 5a. 아, 여기도 그러면은 마십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대칭성이니까. 네. 부호가 어떻게 될까? 반대로 나오니? 이게 지금 A, 0 점대칭이니까 한쪽이 이제 플러스면은 나머지 한쪽이 그럼 마이너스 나오니? 마이너스. 그럼 부호까지 좀 이제 고려를 해줘야 되겠네. 부호까지. 그러면 얘가 이제 마십이고 얘를 그럼 부호를 뒤집어서 생각해주면은 플러스 10이 맞겠네요. 네, 요게 맞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10으로 결정을 해주면 되겠네요. 플러스 10. 부호까지 뒤집자. 그래서 대칭성 가지고 조금만 이제 가지고 놀면 되는 거고, 얘는 이제. 근데 요즘 수능에서 나오면은 얘가 3점으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면은 3점으로. 3점으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자주 나오던 소리고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그 다음에 요거 문제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138번입니다. 일단 식 해석하는 거나 식 쓰는 건 어렵지 않거든. 어떤 범위에 있는 모든 A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고 또 이게 성립한대. 근데 얘가 좀 다른 게 위에는 시그마인데 밑에가 정적분이야. 일단 위에 거부터 한번 처리를 해보자고. 자, 저게 뭐 하는 거냐, 저게. 일단은 시그마는 얘들아 우리가 그 공식으로 처리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K는 1부터 N까지 저 K제곱 마이너스 AK, 우리가 그 작년에 고2 때 막 외우는 그 공식 있잖아. 이거 기억나니, 이거? 기억나니? 그치, 이거 몇 분의 이거? 6분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2n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제 뒤에 2분의 nn 플러스 1이죠. 2분의 a가 곱해져 있고 nn 플러스 1. 요게 이제 0 이상이다 라고 일단 두는 거지. 0 이상이다. 그래서 일단 잘 한번 뚫어지게 째려보면은 nn 플러스 1이 양변에 동시에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 쟤는 자연수니까 부동호 방향 바뀌는 거 없죠. 이 상태에서 좀 분모를 좀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6을 좀 곱할게. 6 곱하기 6까지 내가 만약에 해주게 되면은 2n 플러스 1 마이너스 3a, 얘가 이제 0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n으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n으로. 여기까지 나오거든.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나와.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는데, 그 다음에 요 해석을 좀 잘해야 돼, 얘들아. 이게 좀 해석이. 이게 자주 등장하던 그런 요소는 아니거든요? 봐봐. 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실수 A에 대해서는 저 부등식이, 즉, 이게 성립한다라는 거잖아. 저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그러면은, 자연수 N의 범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이거? 저 자연수 A에 해당되는 모든 A에 대해서는 이게 성립한대. 50을 넣었을 겁니다. 근데 왜 50을 넣어야 되니? 45 넣으면 안 되니? 그러면은 만약에 46일 때는 안 성립을 안 했어요. 자, 이게 잘 생각해야 돼. 이게 일단은 저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실수 A에 대해 성립한데, 일단 끝값을 넣을 거야. 끝값을. 일단 45를 내가 만약에 넣어보잖아. 45.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은 134 나누기 2니까 그럼 몇이야? 얘가 67인가? 이렇게 나오고, 만약에 50을 넣었잖아. 50을 넣어주게 되면은 2분의 149, 그럼 걔는 이제 74.5가 나오게 되거든? 그러면은 뭐 그 중간에 있는 거는 뭐 얘네 사이에 있는 것보다 뭐 크다 이렇게 나오겠지, 이제? 얘네 중간에 있는 것들은?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왜 50으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느냐?
여기서 선택해야 되는 A 값은 50으로 봐야 돼. 요거로 보면 안 돼. 자, 왜냐하면은 지금은 우리가 A를 기준 값으로 잡고 N의 범위를 따지고 있잖아. 그지? 거꾸로 생각해야 돼. 이게 자연수 N을 내가 만약에 잡았을 때 그 자연수 N이 이제 저 A의 범위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지 거꾸로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 거꾸로.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자연수 N을 내가 만약에 뭐라고 잡냐면은 67이라고 잡았어. 67은 이 A 값은 만족할 거야. 근데 얘를 만족을 안 할 거야. 얘를 만족을 안 하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A의 범위에 대해서 저게 성립하려면은 이 N을 가장 좀 어떻게 잡아줘야 되냐면은 까다롭게 잡아야지. 까다롭게. 얘만 만족시켜서는 안 되고 모두 다 만족시킬 수 있는 N의 범위를 잡아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범위가 가장 까다롭다는 거는 수직선상에서 따지면은 이제 더 범위가 작은 거죠. 그거로 생각해주면은 이걸로 좀 봐줘야 되는 거야. 요걸로. 그래서 74.5 이상이니까 자연수 고려해주게 되면은 결국에는 75 이상이겠구나. 이렇게 들어가주는 거지. 75 이상이겠구나. 이거를 나 조건도 똑같이 하면 된다. 나 조건도. 근데 나 조건은 조금 달라. 뭐가 달라? 정적분. 그 계산도 다르지만 모두 다르니 어떤 실수 B지? 어떤 실수 B? 그러니까 원래 우리 옛날에 지금 그 고1 깐난 애기들은 이거 명제하고 있거든. 뭐든 어떤 이런 거 하고 있어. 이게 달라. 그지? 그래서 저것도 이제 잘 구별해서 처리해줘야 돼. 자, 일단은 저 정적분 한번 처리해 봅시다. 0부터 n. 자, x-2b지? 계산해보면 이 x제곱 마이너스 2bx에 대한 적분이니까 3분의 1x 세제곱 마이너스 bx제곱에 대해서 이제 n0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데 그럼 3분의 1 n 세제곱 마이너스 bn제곱이 0 이하다. 결국에는 n제곱을 좀 없애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양변에 3 곱해서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n-3b가 0 이하. 일단 최종적으로 정리한 식이 여기까지 나오니. 여기까지 나오게 되죠. 자,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그러면은 자, 그 b의 범위가 30부터 35 나와 있어. 이거는 b에다가 몇을 넣어야 되니? 30을 넣어야 돼? 35를 넣어야 돼? 35. 여기는? 30. 여기 35. 몇을 넣어야 될까, 이거? 30을 넣어야 될까? 35를 넣어야 될까, 이거? 어떤 실수 B야? 모두는 다 만족해야 되지만 어떤은 만족하는 게 단 하나만 있으면 되지. 하나라도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아까 이거야, 봐봐. 아까 문제가 모든이었잖아. 그래서 다 만족하는 거를 하려면은 이건 A가 50일 때였거든. 만약에 아까 가조건이 어떤 실수였으면은 그때는 67 이하도 이게 성립하게 되는 거니까 그때는 이거로 봐줘야 될 거야. 이걸로. 그러니까 조금 더 어떤이라고 나오게 되면은 범위를 조금 더 이제 널널하게 잡을 수 있는 거지. 범위를 널널하게. 그러면은 30을 넣어야 되니? 35를 넣어야 되니? 35를 넣는 거 맞니? 35? 35를 넣는 거 맞니? 가장 널널한 거. 자, 넣어보자. 30을 넣어. 그럼 n이 이제 90 이하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35를 내가 만약에 넣었다 치면은 105 이하가 되는 거잖아. 그지? 105 이하. 얘는 다 만족할 필요가 없잖아. 단 하나라도 만족하는 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35로 설정을 해줘야. 왜냐면은 105라는 n값으로 내가 만약에 기준을 b를 기준으로 잡는 게 아니라 반대로 n을 미리 기준으로 잡아두게 되면은 이 n값은 얘를 만족하고 얘를 만족을 안 하지. 근데 만족하는 게 단 하나라도 있잖아. 그러니까 105가 가능한 값이고 그래서 널널한 걸로 잡아줘야 돼. 널널한 걸로. 그래서 이때는 b를 35. 그래서 n의 범위를 얘로 결정합니다. 얘네들의 공통 범위에 대해서 따지는 문제야. 35에서부터 75에서부터 105까지 잡아주면 됩니다. 그럼 자연수의 개수는 몇 개? 빼서 더하기 1이니까 31. 이거 맞네? 빼서 더하기 1이니까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잘 생각해야 돼. 모든하고 어떤. 네, 잘 한번 생각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따지는 문제고 문제는 좀 약간 자주 막 접하던 그런 소재는 아니니까 괜찮긴 한데 조금 그런 게 사실 막 이런 계산을 하는 게 사실 별로 없어. 막 이런 시그마 계산 이거 공식 쓰면 끝나는 거고 적분도 이거 그냥 한 번 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이게 수열 문제인가 적분 문제인가 하기 좀 애매해 사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사실 좀 그래가지고 실제 시험에 이게 이런 느낌이 잘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왜냐면 개수를 잘 판단하는 게 중요하잖아. 모든 하고 어떤 애들은 이해가 중요하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고1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고1 애들한테 이거를 풀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렇게 푸는 게 있다라는 거고. 144번. 자, 요거는 좀 생각해야 돼, 요거는. 자, 요거는 문제를 좀 봐야 됩니다. 144번인데, 144번. 요게, 약간 좀, 이게 1 차이가 나는 정적분의 값이 K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뭔가 이거를 이제 구해주라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약간 어떤 느낌인지는 조금 모르겠는데, 이게 1 차이가 나고, 이게 홀짝이랑 관련이 돼 있잖아. 짝수부터 홀수까지 적분이고, 홀수부터 짝수까지 적분이야. K는 어떤 정수를 내 맘대로 넣어서 계산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얘들아, 0부터 2n 플러스 1까지에 대한 정적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근데 이거는 당연히 그 정적분 범위 구간이 2n 플러스 1 차이 나는 거 맞니? 근데 주어진 정적분은 1 차이 나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이거? 이게 우리가 알아야 하는 정적분 범위는 2n 플러스 1 차이 나는 범위인데, 근데 문제에서 알려준 거는 1 차이 나는 정적분 범위가 주어졌잖아. 저거 어떻게 합쳐야 되니, 저거 합치면? 그냥 더해서? 자, 그럼 더해볼까,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2k-1부터 2k까지나, 그 다음에 2k에서부터 2k 플러스 1. 이렇게 내가 만약에 합쳐버리게 되면은, 우변에 있는 거 둘이 더해주니까 12k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니?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얘가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2k-1, 그 다음에 2k 플러스 1. 얘를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본 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본 거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그 다음에 0부터 이게 일단은 그 정적분 범위를 한번 보면은 이 차이 나는 어떤 두 홀수를 적분하는 거잖아. 이 차이가 나게 되는 어떤 두 홀수. 그래서 일단은 이게 홀수에서 홀수까지 적분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거는 0부터, 얘도 사실 굳이 홀짝을 나누면 짝수라고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이거를 구해주기 위해서 얘를 어떻게 써먹을 수가 있겠느냐면은, 만약에 K가 1이면 1부터 3까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K가 만약에 2가 돼버리게 되면은 그때 3부터 5까지에 대한 정적분을 하는 거니까, 내가 얘를 이제 만약에 K를 N까지 썼어. 그럼 정적분을 이제 그러면은 2n-1에서부터 2n 플러스 1 해주셔가지고 12 곱하기 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니?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다 더해주면 될 것 같은데, 더해주게 되면은 이 정적분 이게 범위가 이제 합쳐지니까 1부터 2n 플러스 1까지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2 곱하기 1부터 n까지의 합 맞니, 이거?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이니까 2분의 n의 n 플러스 1. 이거 바로 되니, 얘들아? 뒤에 1을 n개 더하는 거니까, n개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은 1부터 2n 플러스 1까지는 구해놨고, 0부터 1까지만 별도로 구해주면 되는데, 0부터 1은 여기서 확인되지 않을까? K에 0 넣어줘가지고 별도로 확인이 되잖아. 그래서 K가 만약에 이제 0일 때 저거 처리해 주시게 되면은 0부터 1은 0 넣어주시니까 2가 나오게 되네. 2만 따로 더해주면 되겠네. 2만. 이런 식으로 일단 해결해 볼 수 있지. 이렇게. 그리고 진짜 이제 찐 최종 0부터 2n 플러스 1까지에 대해서 구해주신 거는 계산해 주시게 되면은 6n 제곱. 이거 다 전개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6n 더하기 아니까 7n. 그 다음에 저기 따로 계산해놨던 플러스 2.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요거에 대해서 또 시그마 0부터 5까지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그마 0부터 5까지. 0부터 5까지 저 6n 제곱 플러스 7n 플러스 2를 계산해보자. 요거. 그래서 계산하면 뭐 나오겠죠? 네. 자, 일단 공식 써서 해봅시다. 6 곱하기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몇이야, 이거? 7 곱하기
자, 이거 5까지 합이니까 그냥 씁시다. 5 곱하기 6.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몇 개가 있니? 6개죠. 이거 1부터 시작이 아니지? 6개지? 그래서 6 곱하기 2. 계산해주면 답이 나올 것. 자, 이게 몇이니, 이거? 330 더하기, 요거는 이제 15 곱하기 7이니까 105 더하기 6이 12. 그러면 얘가 이제 447 나오니? 그러면? 447 나오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일단 해주면 되고, 범위만 잘 좀 합쳐주게 되면은 계산이 좀 돼. 계산이 됩니다. 계산이 될 것입니다. 계산이 될 거.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 이게 근데 이게 되거든. 이게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이게 또 이게 가능합니다. 요게 지금 K에 0 넣으니까 2가 나오잖아. 몇 개 한번 넣어볼게. K에 1을 넣어볼게. 그럼 얘가 이제 1부터 2 계산하는 건데, 1 넣어주면 제가 몇 나오니? 5 나오고, K에 2 넣어주면 제가 또 어떻게 나오니? 2부터 3까지니까 여기다가 이제 K에 2 넣어주면은 몇이니 이거? K가 0, 1, 2. 잠깐만, 여기다가 여기다 요거 이렇게 쓰면 헷갈리니까, 자, 일단 K가 0을 여기다가 넣어주게 되면은 일단 2 나오고, 그 다음에 K에 1 넣어주게 되면은 1부터 2가 이거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얘를 구하려면은 K에 1을 였다가 K에 1을 넣어주게 되면 얘가 몇 나오니? 8 나오니? 뭔가 약간 패턴이 보이니? 패턴이 보이지 않니? K에다가 이제 또 2를 저기다가 넣어가지고 3부터 4를 내가 만약에 구해봐. 2 넣어주게 되면 11이 나와,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범위가 하나씩 밀릴 때마다 뒤에 값이 3씩 커집니다. 뒤에 값이 3씩 커진다. 구조가 근데 얘가 이렇게 주어져서 가능한 거지. 얘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주어졌으니까 가능한 건데, 약간 그 육식 차이가 나는 느낌이긴 한데, 지금 얘네들의 차이가 3이잖아. 요거 절반이잖아, 절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산이 가능할 거야, 아마 이제. 이런 계산이.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이렇게 합쳐도 되고, 그 다음에 애초에 얘를 그냥 좀 더 일반화해서 표현도 가능하겠지. 얘를 그냥 이제 어떤 정수, K에서 K 플러스 1까지로 만약에 표현해주게 된 거는, 얘가 이제 3씩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이제 뭐 3K 마이너스 1, 이렇게도 표현이 아니라, 여기 아니고, 플러스 2. 이렇게 표현해도 되니? 이렇게? 저런 식으로도 표현도 가능한 거야. 저런 식으로도. 이렇게도 표현은 가능합니다. 이렇게도.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표현을 했을 때는, 이제 요거를 표현을 해볼 수는 있겠죠? 마찬가지로. 요런 것도 가능하긴 하다. 요런 것도. 자, 라는 거고. 자, 그리고 146번. 자, 요거. 자, 기출문제 변형이야. 기출문제 변형. 기출문제 변형이다. 자, 기출문제 변형이고, 우리 미적분 하는 사람들은 우리 기말고사 대비할 때 모의평가 보잖아. 그때 아마 한번 접해봤던 문제가 있을 겁니다. 얘랑 비슷한 느낌의 문제. 접해봤던 게 있을 거야. 물론 기억이 잘 안 나겠지. 기억이. 함수값이 항상 음수고 4차이 나는 주기를 갖고 있는데, 어떤 정적분의 값이 최소가 되고 싶대. 정적분의 값이. 실제로 이거는 모의고사 기출문제입니다, 이거는. 그거를 이제 조금 이제 변형한 문제고, 이게 아마 30번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좀 옛날 30번. 자, 최소가 되도록 하는 연속함수 F가 있대. 얘들아, 이게 지금 이거거든? 정적분의 값이 최소가 되고 싶대. 지금 주기가 4인데, 4 차이 나는 한 주기 안에서는 어떤 제곱의 적분이 최소가 되고 싶다 이건데, 얘들아, 원래 적분할 때, 정적분은 사실 넓이랑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항상 양수가 나오는 거를 적분하면은 양수가 나오지 않니? 넓이로 생각하면은 항상 X축보다 위에 있는, 항상 함수값이 0 이상인 거에 대해서 적분해주게 되면은 범위가 이제 뒤바뀌어 있지 않는 이상 무조건 적분하면 양수 나오지 않니? 무조건. 그러니까 저건 제곱이니까 항상 양수가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 문제에서는 정적분의 값이 최소가 되는 걸 물어보고 있어. 최소가 되는 걸.
최소가 되려면 f를 어떻게 잡으면 될까? 최소가 될 거면. 가능한 f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가능한 f를 어떻게 잡아? f를 어떻게 잡아야 저 정적분의 값이 최소가 나오네, 이거? f를 어떻게 잡아야? f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자,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돼. 단순하게. f, 이게 제곱이 최소니까 얘를 가능한 한 0이 되게 잡으면 되지 않네? 가능한 한 0이 되게? 얘를 가능한 한 0이 되게 잡으면 되니까 f를 이 함수의 반대 부호로 일단 잡는 쪽으로 생각해야 돼. f를 저 함수의 반대 부호로. 그래서 저게 최소가 이제 된다. 그러면은 f를 일단은 가능한 요렇게 잡는다. 요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요렇게 f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은 이 함수를 한번 좀 그려볼게. 왜냐면은 주어진 이런 조건들이 있잖아. 이런 조건들이 주어진 조건들이 있으니까 이 함수를 한번 좀 그려보시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마이너스 1하고 2에서 만나는 건데 마이너스 1이 이 정도고 2가 이 정도라고 내가 만약에 가정을 해주게 되면은 이게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최고차는 음수니까 이렇게 그려져가지고 일단 이런 식으로 함수가 그려지지 않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는 그 비율관계 다 알잖아. 그러면은 비율관계 아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면은 여기 극소는 0 맞니 이거? 이게 잘라보면 나오겠지, 그지? 변곡점 1이고 나오겠지, 그지? 마침 딱. 그래서 그거 맞게 지금 이제 그림을 그린 것이고, 그러면은 지금 이 마이에서 2, 그러니까 4 차이 나는 한 주기 안에서의 정적분을 따지는데 함수값이 음수라며. 그러면은 마 2에서 2를 보는 건데 지금 함수값이 양수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양수인 부분? 근데 없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네? 얘 이렇게 민다고 이렇게? 얘를 민다고? 그러면 없어진다. 자, 우리의 목표는 가능한 한 f를 이 함수에 가깝게 잡아야 되잖아. 가능한 한 이 함수에 가깝게. 그리고 어차피 제곱이니까 얘랑 차이가 가능한 한 적어야 되는 거 아니야, 차이가. 가능한 한 얘랑 차이가 적어야. 즉, 이 안에 있는 게 0이 되게끔 하는 게 목표야. 가능한 한 0이 되는 게. 그 0이 되게 하는 게 이거잖아. 반대부로 잡은 거잖아. 근데 반대부로 잡으면은 지금 항상 저 f는 이제 0 이하로 잡혀야 되는데 0 이하로 잡힌 부분은 문제가 없어. 근데 0 이상으로 올라간 부분이 문제인 거야. 얘 올라가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그래도 차이가 가능한 한 적어야 되니까 f라는 함수가 이 함수에 그나마 가깝게 그려야 되지 않네? 가깝게. 그래야 차이가 적은 거잖아. 이 함수에 그나마 가깝게. 그러니까 함수를 이제 만약에 음수니까 뭐 이렇게도 사실 함수를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이러면은 이 두 함수의 함수값 차이가 크니까 가능한 한 차이를 적게 잡으려면은 저 조건도 만족을 시키려면은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야. 가능한 한 차이가 적어야 되잖아. 가능한. 밑으로 내려가면 차이가 커지는 거니까. 뭔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음수였던 구간을 그냥 유지해주고 이렇게 유지를 해주시고. 그래서 f가 저 마이에서 이 사이의 구간에서는 이렇게 잡혀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혀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수함수 구간과 원래 3차함수 구간으로 잡혀야 되는 거야. 이거를 그냥 적분하면 됩니다. 이제. 그럼 뭐라고? 이게 최소인지 어떻게 하냐고? 이제 여기서 이제 f가 또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자, 일단은 봐봐. 그거는 그 구간별로 잘라서 생각을 한번 해봐. 구간별로 잘라서. 일단 전 구간에 대해서 f라는 놈은 가능한 한 이 함수에 가깝게 그리는 게 목표야. 일단 이 함수에 가깝게 그리는 게. 그렇게 목표면은 일단 이 함수 모양을 가능한 한 따라가야 되잖아. 이 함수 모양을. 그래서 최대한 가능한 한 따라가기를 일단 그려. 만약에 여기서 가능한 한 얘랑 똑같이 그려야 되는데 안 똑같이 그리면 차이가 일단 벌써 여기서 발생하는 거니까 차이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가능한 한 똑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야, 이 함수를. 최대한 따라갈 수 있는 만큼 따라가고 못 따라가는 부분은 그래도 차이를 적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상수함수 구간으로 잡아줘야 되는 거야. 상수함수 구간으로. 원래 함수 중간 부분은
날아가는 그 일자로 그런 부분이 음수여서 더 다른 형태로 생기는 더 음수인 부분밖에 안 보여서 그렇지. 차이를 가능한 적게 잡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를 이제 적분만 하자. 적분해주면 끝. 그러면 끝난다. 자, 적분을 이제 해줄 건데, 마사고, 마십부터 10. 얘가 이제 22 차이가 나게 되는 거니까, 4 차이 나는 주기는 5개가 들어있는 것이고, 5개가 들어있지, 그지? 그러면은, 마사 해주시고, 5 곱하기, 그 다음에, 요 F라는 함수에 대한 정적분 하면 되잖아. 근데, 네? 이거 그 공식 기억납니까? 3차함수 공식 기억나니 얘들아? 어떻게 되는 거야? 3차함수가 이렇게 접할 때 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기억나니? 나 세 보고 있어. 그래 몇 분의 0 나 세 보고 있어. 이거 몇 분이야? 이거 몇 분의? 4분에는 변곡점을 칠때 아니에요? 4분의. 자, 3차함수가 축에 접할 때 그 축이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이런 상황이 있어. 3차함수가 어떤 직선이랑 접할 때 이 부분의 넓이 구하는 거. 12분의. 12분이었어. 12분의. 이거 넓이 공식 알아야 돼, 얘들아.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일 때 얘들아. 이 넓이 공식이 12분의 절대값 A에 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얘들아. 이게 4제곱. 무조건 12분이 12분이야. 믿어 그냥. 저게 알파인 절대값 아니에요?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그 양 끝 교점. 절대값 아니에요? 절대값 아니에요? 요 A는 그 최고창 계수야. 최고창 계수. 자, 이렇게 알아놔라. 이렇게. 그러면은 이 정적분 어차피 상수함수 구간은 얘가 어차피 함수값이 0이니까 정적분 할 필요가 없잖아. 0이니까. 무시해버리고 요 계산만 한번 해주시게 되면은 지금 최고창이 몇이야? 1로 봐주시면 얘는 이제 12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주는 계산이니까 4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런 식으로.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2라는 거를 주기 4가 5개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게 범위 2 차이 나는 범위가 남는데, 저 범위가 이제 어떤 범위로 남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떤 범위로 남니? 마이에서 0 맞니? 저거? 마이에서 0? 이게 지금 4씩 차이가 나게 지금 세팅을 했잖아. 근데 지금 얘가 마이에서 2까지가 한 주기 모양이었으니까 마이에서 2까지. 그러면은 이게 마이에서 2나 4 차이 나는 2에서 6이나 이게 다 같잖아, 얘들아. 여기 다 같은 거 맞니, 얘들아? 여기 다 같은 거? 여기다 이제 같으니까, 그럼 이걸 감안해주게 되면은, 이제 이 10에서부터 4만큼 차이 나는 주기를 잡아준다 쳤을 때, 큰 거에서부터, 맨 마지막에 2 차이 나는 거 남지 않니? 맨 마지막에 2 차이 남는 거? 그럼 그게 이제 뭐냐면은, 마 12에서 마 10이 남긴 하겠는데, 얘도 이제 4 차이가 나게 조금 이렇게 조정해주다 보면은, 결국에는 범위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남아? 얘가 그러면은 마이가 아니라 0부터2인가? 0부터2? 4 차이 나게 세팅해주면은 0부터2 맞니? 0부터2? 4 차이 나게 잡아주면은? 그치? 0부터2가 맞지? 그래서 얘는 이제 0부터2로 좀 바뀌게 되는 계산이겠다. 얘는 3의 4제곱 계산해주시게 되면은 4분의 27이고, 그 다음 얘가 이제 0부터 2까지에 대한 저 함수, 어딨어? 요거를 이제 계산해주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요거를 해주시면 돼요. 요거를 이제. 해보면 되겠죠, 이거? 계산? 네. 전개해서 해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할 수 있겠죠? 요거 계산? 네. 예. 부분적분을 여기서, 자. 잘 해봅시다. 요거. 자.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고. 그래서 주기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고, 어떻게 해야 가능한 한 저 값이 최소가 되는지에 대한 문제. 가능한 한 최소가 되는지.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가능한 한 저 함수를 좀 따라가게 그려야 된다. 저 함수를 따라가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고.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149번 한번 좀 볼게요. 149번. 자, 149번인데 보시면 요거네. F를 적분하니까 루트 X가 나오네? 그러면 일단 이제 미적분 하는 사람들 좋아하지, 이제. 공통에서 이게 나왔네? 미적분에서 배운 걸 써먹을 수 있네? 이런 생각이 들지, 이제. 그치? 그럼 쟤를 이제 양변을 미분해버리게 되면은, 나는 이제 F가 무슨 함수인지 구할 수 있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자, 이거는 공통이야, 얘들아. 무리함수를 직접 막 미분하고 적분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근데 물론 할 수는 있어요. 이제 루트 x는 x의 몇 제곱이니 이거는 x의 루트 x는 x의 몇 제곱? 2분의 1제곱이잖아. 요거 미분해보면 돼. 우리가 아는 미분으로 이렇게 해보면 됩니다. 이게 됩니다, 이게. 이게 되거든요, 이게. 무리함수는 이렇게 미분하는 게 가능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기는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는 문제는 물론 아니고 자, 이제 요걸 보면 돼. 지금 이제 F라는 함수를 어떤 범위로 정적분 해주게 된 게, 자, 얘들아, 이렇게 나와 있잖아, 요게 이제, 요렇게. 자, 문제에서, 우리 보통 이걸 SN이라고 하잖아, SN. 그럼 SN을 일단 이렇게 알려줬는데, A에 대한 걸 물어보네. 그럼 S가 주어졌는데, 그걸 토대로 A를 구하라는 거는, 우리 그 SN 빼기 SN-1 있잖아, 얘들아, 이거. 요거 해보라는 거야. 요걸 해야 일반항 A랑 관련된 게 나올 거 아니야. 이걸 해줘야. 그러니까 해보면 저 정적분에다가 합니다. 0부터 n까지 일단 하는데 거기서 일단 0부터 n-1을 내가 만약에 좀 빼주게 된다. 해주시게 되면은 정적분 범위 연산이 되니까 n-1에서 n까지 요거 나오네, 얘들아. 요게 이제 일반항 AN으로 보는 거야. 요거를 일반항 AN으로 일단 보시고 이렇게 보시고, 자, 이렇게 보시는 거고. 자, 그러면은 AN을 일단 이렇게 이제 잡는데, AN을 지금 요 F에 대한 지금 이제 요 정적분을 계산을 해줘야 되나? 정적분을 이제? 정적분을 해줘야 되잖아? 정적분. 근데 정적분 저거 어떻게 해야 되니, 이거? 정적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이거? 정적분을? 얘는 이제 정적분인데, 저건 부정적분이네? 어떻게 해야 되니, 저거? 되게 여기는 이거 되니? 근데 이거 정적분이 아닌데 이거? 저거를 라지 fx라고 잡고 저 뭐였지? 인테그랄 풀어서 보면은 라지 fx n 마이너스 라지 fx n 마이너스 오케이. 자, 일단은 우리는 일단 이렇게 한번 편의상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스몰 f의 적분을 이제 내가 라지 f로 일단 내가 둘 거야. 라지 f로 이렇게 둘 거야, 일단. 그러면 요거를 내가 만약에 적분을 해주시게 되면은 일단 라지 F로 좀 처리해 준 다음에 요 계산하는 거 맞네, 요 계산 해주는 거니까 결국에는 라지 FN에서 라지 FN-1 요 계산을 하는 셈이야, 요 계산을. 그래서 저기다가 이제 넣어보시게 되면은 루트 N 플러스 1에서 루트 N-1 플러스 1을 빼주시는 구조니까 이렇게 나온다. 요게 최종적으로 저 AN이 된다, 요게 AN이야. 요게 AN. 그 다음에 대입하면 끝. 저기다가 대입만 해주면 끝. 그래서 50하고 9하고 1이니까 50 넣어주시게 되면은 5루트 2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A9를 구해주시다 보면은 A9는 3 마이너스 2루트 2. A1을 이제 구해주시면 얘가 이제 1이 나오게 되니까 다 더해서 제곱 해주시게 되면은 얘가 여기 또 4배를 또 해줘야 되네. 4배를 이제. 오케이. 그럼 얘네를 이제 다 더해주시다 보면은, 그러면은 3루트 2 나오네. 3루트 2. 네, 3루트 2. 숫자, 정수는 다 사라지기 때문에 요거의 몇 제곱이야? 제곱. 그래서 18. 이렇게 나옵니다. 네, 18.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18. 그래서 정적분이랑 시그마랑 엮은 거야. 정적분이랑 시그마랑. 네, 요런 느낌의 문제입니다. 정적분이랑 시그마랑 뭔가 좀 엮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몇 문제 봤죠 지금?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이제
요거 7. 이제 총 14문제 볼 건데, 요거 하나까지 보고, 절반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요거까지 봅시다, 일단. 자. 요것도 간단한 문제거든? 어렵진 않거든? 근데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게 있어, 이게. 자연수 n이야. 그리고 f가 뭔지 알려줬어. 2차 함수고, 얘를 이제 어떤 1차랑 곱해가지고 3차에 대한 적분이야. 그게 4차야, 이제. 근데 어떤 4차 함수의 최대값이 n세제곱으로 주어진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 그냥 n의 값을 구해주는 건데, 일단 전체적인 그 차수로 봤을 때는 g가 4차야. 그리고 f는 애초에 최고차항이 음수고, 그리고 여기선 t로 변수가 잠깐 바뀌었잖아. 그리고 어떤 최고차항이 양수인 1차식이랑 곱해주니까 결국에는 뭐 곱한다 한들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인 3참수 적분 아니니? 그럼 적분하면은 최고차항이 음수인 4참수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4참수의 최대값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거지. 4참수의 최대값.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뭐 별다른 뭐 범위가 주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4차함수의 최대값인데 4차함수 모양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뭐 다양한 모양이 있지만은 보통 극대가 존재하지 않니? 극대가 존재해가지고 극대에서 최대값이 나오지 않겠니? 극대에서. 그럼 극대를 찾아줘야 되니까 극대는 기울기가 0이잖아요, 그죠? 기울기가 0이니 우리는 저 G'X에 대해서 한번 좀 찾아서 기울기 함수를 찾아서 쟤를 이제 그러면은 미분해 주시면 안에 있는 원형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니까 우리는 요게 이제 0 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 생각을 해야지. 얘가 0 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일단 얘가 0 되려면은 x가 n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f가 이제 0이 되도록 하는 x를 좀 찾아보던가 유리가 되는 건데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건데 f가 0이 나올 수 있니 지금? 식 구조가? 이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f 자체는 최고차항이 음수인 2차 함수인데 지금 n이 지금 자연수이기 때문에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위로 볼록 그리고 y절편이 음수야. y절편이 음수. 그러니까 함수값이 절대 0이 될 수가 없죠. 함수값이. 이런 식으로 0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극값은 무조건 여기에서 유일하게 한 지점에서만 이제 극값을 가지겠지. 한 지점에서만 극값을 가진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x가 n일 때가 극값이면서 그게 극대값이면서 최대가 나오지 않겠니? 함수의 그 그래프 개형으로 내가 만약에 생각해 보게 되면은 아마 이제 뭐 요런 함수의 느낌일 거야. 요런 함수의 느낌. 네? 살짝 꺾인? 어디가 꺾인? 허그를 근데 이게 y축 대칭인데? y축 대칭. 네. 자, 꺾였을 거야, 이제. x가 이제 n이니까, 뭐, 사실 뭐, 그래프 개형 뭐 생각해보면은, 뭐, 살짝 꺾인, 뭐, 이런 함수. 여기가 이제 n이다. 그치.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봐봐. 그럼 x에다가 그냥 n 넣은 게 n세제곱이다. 라고 그냥 계산하면 끝납니다. 계산만 해주시면 끝나요. gn이 0부터 n까지에 대한 저 정적분을 해주시는 건데, 요게 이제 n세제곱이구나. 요 계산만 하면 끝나는 거. 요 계산만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럼 마저 일단 식 써보시면은 t-n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n 요거 이제 해보면 되겠죠, 그죠? 요거 마이너스 t세제곱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nt제곱 마이너스 nt 플러스 n제곱에 대해서 적분을 한다. 마이너스 4분의 1 t 4제곱 플러스 3분의 n t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n t 제곱 플러스 n 제곱 t 요거 이제 0에서부터 n까지 넣는 거니까 n 넣어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4분의 1 n 세제곱 플러스 3분의 1 n 4제곱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세제곱이 나오죠. 마이너스 2분의 1 n 세제곱 플러스 n 세제곱 이게 최종적으로 n세제곱이다 해서 없애주면 되겠지 이거 6 네 이거 계산해 보시면 얘가 이제 12분의 1 n 4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 n 세제곱이 0이 나오는 거니까 계산해 보시면 나오겠죠 여기서 네
양변에 이제 12n 세제곱 곱해주게 되면은 나오겠습니다. 12n 세제곱. 6이 나온다. 6. 이렇게. 네.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53번을 이제 볼 건데, 함수 fx 나와 있고, 안에 절대값이 있네? 절대값? 그랬을 때 f1을 구해라. 이런 문제 일단. 일단은 우리가 보통 이 어떤 정적분에 대한 표현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얘를 이제 뭐 상수 A로 치환해가지고 보통 풀었거든요, 이제. 상수 치환해가지고. 근데 쟤는 절대값이야. 절대값. 일단 써보자. A는 0부터 1까지. 절대값 ft, dt. 자, 이제 저 f라는 거를 다시 한번 작성해 보게 되면은 x제곱 마이너스 그럼 이제 ax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dt. 요렇게 이제 해줘야 되는 거잖아. 이게 절대값으로. 절대값. 자, 요거지, 요거 이제, 그지? 자, 일단 뭐 요거를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요거를. 자, 요건데, 어떻게 해야 되니, 이거 이제?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제, 여기서. 뭘 나눠서? 어떤 케이스? 얘가. 자, 일단은 절대값이 나왔으니까 범위를 나눠서 처리를 이제 하긴 해야 되는데 범위를 나눠야 되거든. 그러면은 이제 일단 이 함수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함수는 이제 A가 지금 아직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A는 절대값은 항상 X축 위에 그려지는 함수잖아. 양수 부분에 대해서만 적분하는 거니까 얘는 반드시 양수야. A가 음수면 안 돼. 그래서 얘가 이제 X에 X-A로 일단 인수분해가 되긴 하는데 그런데 이제 정적분, 우리 원래 범위 나눠서 적분을 이제 할 건데 0부터 1. 1의 위치가 중요해. 1이 여기 있을까? 1이 아니면 바깥에 있을까? 이 위치가 중요해. 그래가지고 0부터 1까지 정적분인데 1이 여기 있으면은 0부터 1까지에 대한 적분은 이제 음수로 항상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1이 만약에 A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0부터 1까지의 드는 정적분이 A에서 끊어서 범위 막 나눠줘야 되지 않니? A에서 끊어가지고 A에서 끊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케이스를 일단 나누기는 할 거예요, 일단.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이거 먼저 해보자. 자, 0과 1 사이에 있을 때 그러면은 요거 범위를 일단 0과 1 사이다. A가 만약에 얘가 이제 0과 1 사이에 만약에 있다 이거야. 0과 1 사이에 있다. 그러면은 범위 나눠야 되잖아? 범위를.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0부터 일단 어디까지야? 0부터 A가 1 사이에 있다. 그럼 0부터 A까지 0부터 A까지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지 않니?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얘가 dx로 바꾸자. 여기에다가 플러스 A에서부터 1까지는 그대로 쓰는 거니까 그때는 x제곱 마이너스 ax에 대해서 dx. 이거 계산하는 거 맞니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계산해봐야지.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계산해. 3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a의 x제곱 a에서 0 플러스 똑같이 3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a의 x의 제곱 1a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다 넣자. 마이너스 3분의 1 a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a의 세제곱 0 넣어주면 없고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3분의 1a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a의 세제곱. 어우 길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럼 동류항 좀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동류항 정리를 만약에 좀 해보게 되면은 동류항 정리 3분의 1 a 세제곱 이렇게 나올 거야. 이게 3차항이 4개인데 이게 지금 이게 똑같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6분의 1 a 세제곱이거든. 6분의 1 해보면 그럼 2개 있으니까 3분의 1이야. 3분의 1 해보면 그 다음에 이제 남는 게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a 플러스 3분의 1인데 그게 이제 몇이다? a다 해줘야 되겠지? 그게 a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좀씩 좀 정리해가지고 a를 구해봅니다. 자, 양변에 일단 6을 곱해가지고 또 넘겨서 계산해보게 되면은 2a 세제곱 마이너스 9a 플러스 2 요거 나오나? 요거 맞니?
이게 인수분해가 된다. A 빼기 2로 된다. 이렇게 인수분해 잘 되더라. 이거야. 인수분해가 저렇게가 아니고 마이너스. 이렇게 되더라. 요거야, 요거. 네? 암산이 보이시는 뭐 한두 번 하는 거 아닌데. 그 조립제법을 쓰지 않아요. 세제곱은 무슨 분이 이게 하라고 이렇게 이거 되잖아. 마이너스 4a 제곱이잖아. 플러스 4a 제곱 해야 이게 만들어지잖아. 플러스 4a 제곱을 여기서 만들어야지, 여기서. 그 다음에 상수항은 바로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은 일단은 a가 두 가지가 나오죠? 아, 여기서 하나 나오고, 여기서도 뭔가 나오겠지, 그지? 근데 범위를 고려하면은 얘는 안 될 것 같아. 얘는 일단 탈락. 그럼 여기서 이제 해봐야 되잖아? 근의 공식. a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해주게 되면은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1시 해주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 이게 마이너스면은 이게 음수여서 안 되고 플러스는 됩니다. 플러스는 돼. 일단 요 a 값이 하나가 일단 후보야. 여기 일단. 그러니까 답도 뭔가 이상하잖아. 답도.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해줘야 돼? 두 번째는 이제 그 a라는 놈이 애초에 이제 1보다 더 큰 쪽에 있었을 때, 요 상황을 내가 만약에 가정하면은 1이 여기 있을 때거든. 그럼 0부터 1까지에 대한 종족분은 어떻게 되냐면은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ax dx, 요거는 그냥 이제 단순하게 x축 아랫부분에 온전히 적분을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 그냥 그대로 적분해 보시게 되면은 (1로) 해보시게 되면은, 자,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2분의 a 이렇게 나오게 되고, 얘가 이제 a다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 원래 a였잖아. 근데 a 구해주시다 보면은 a가 있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이건. 애초에 이건 안 돼. 애초에 문제를 출제할 때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게 하겠니? 우리를 괴롭히지 않겠니? 사악하지, 그지? 그래서 최종 a 값은 요거다. 요걸 해주면 된다, 요걸로. 따라서 fx는, 자,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ax였으니까. 자,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6 x, 요게 진짜 답이야. 요게 fx야. 요게 fx가 돼야 되고, 저기 f2를 구해주시는 것이니까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4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6, 그러면은 6 마이너스 루트 6 나오나? 네, 1번입니다. 이렇게. 범위 나눠서 그냥 계산 해주는 문제야. 이제 계산해주는 문제. 해주는 문제고. 근데 이거 풀어본 기억 없니, 너네? 윤찬이, 찬이, 채위, 이거 푼 적 없니, 이거? 기억은 안 났으면 있겠죠? 작년 2학기 기말고사 대비할 때 우리가 학원에서 모의평가를 볼 때 상일고 기출에 있었다. 저기 서술형에 있었던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나? 다 기억나지? 다 기억나지? 문제를 보면 이 문제에 대한 역사가 딱 이제 촤라락 다 이제 기억이 나지. 역사가 이제. 응? 야, 그런 게 있어. 사실 문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그 어려운 문제 있잖아. 그 시험지에서 어려운 문제, 뭔가 되게 인상이 강렬하게 남는 문제가 있으면은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기억이 잘 납니다. 자, 그 다음에 155번. 자, 요거. 자,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냥 이제 무직하게 그냥 이제 식 좀 써 나가면서 풀 수 있는 문제야. 자, 문제가 요래요. 일단은 3차함수 f가 있어. 그 얘랑 곱하면 4차인데, 4차 적분이랑, 그럼 5차가 나오겠지? 5차 더하기 3차를 이거로 보는 거야. 이걸로. 얘들아, 그러면, 여기서 잘 봐봐, 얘들아. 5차 더하기 3차, 5차지. 그런데 거기에 이제 x가 좌변에 곱해져 있잖아. 그러면은 g가 몇 차 함수니? g가 몇 차 함수? 우변은 최종적으로 몇 차? 5차. 그러면은 왼쪽에 x가 있잖아. 그럼 g가 몇 차야? 그럼 당연히 4차 맞니? 근데 저거 확실하게 4차니?
여기가 상수항이 있으면은 x로 나누면 어떻게 되니? 4차가 아닐 수도 있지? 그죠? 그래서 이게 조금 고정관념을 버려야 되는 게 있어. 이게 지금 5차이기 때문에 5차는 1차 곱하기 4차 항상 이러면 안 돼. 그러려면은 지금 좌변에 이제 x에 0 넣었을 때 0 나오잖아. 우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와야 돼. 우변도 똑같이 0 넣어서 0이 이제 나와주는 그런 계산을 이어야 되고. 그래서 g가 항상 여기서 4차라고 이제 단정 지을 수는 없고 분수함수가 들어갈 수가 있어. 분수함수가. 자, 그럼 봅시다 이제. 근데 문제를 이제 보니까 자, g의 그래프는 원점을 지난대. g의 그래프는 일단 양변에 이제 x에 0 넣어주게 되면은 일단 f0은 0입니다. f0은 0이고 f0은 0. 자, 그 다음에 이제 x, gx의 도함수의 그래프는 y축 대칭이다. 뭐 이런 게 지금 주어져 있잖아.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어떻게 얘를 이제 할 거냐. 나조건을 한번 좀 처리를 해볼게. x, gx의 도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따지는 거잖아. 도함수에 대해서. 그러면은 저 도함수를 한번 좀 구해봅시다. x, gx의 도함수. 자, 미분해주는 거니까 얘 안에 있는 거 그대로 나오니? x, fx 플러스 f 프라임 x 이렇게 나오긴 해. 이런 식으로. 일단 저렇게 나오네. 자, 또 주의할 점. 이 형태를 보고 이거 아까 이거 미분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이거. 내가 뭔 말 하는지 알겠니? 요거 형태가 뭔가 아까 맨 처음에 비슷한 게 있었거든, 얘들아. 요거랑 헷갈리지 말라고, 요거랑. 요거 미분하면은 요거야. 그러니까 괜히 막 이거로 혼동하면 안 돼. 요걸로. 이거 혼동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일단 미분해주면은 뭐 요런 식으로 일단 나오긴 하는데, 근데 얘가 이제 y축 대칭이래, y축 대칭. y축 대칭이래, 일단. 자, 일단 식을 조금 한번 좀 생각을 좀 이제 해봐야 됩니다, 이제. 자, 이제 어떻게 식을 좀 써나가야 될까. 자, 일단 이제 요거를 한번 좀 해보자. 요거를 이제 해보자. 일단 f0이 0이야, 지금. f0이 0. 그러면 fx의 식을 좀 잡고 들어갈 수가 있지, 애초에. 일단은 x 세제곱 써주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ax 제곱 플러스 bx, 일단 f를 이렇게 잡을 수 있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f를 좀 잡고 들어갈 수 있잖아? 이렇게. f를 이렇게 이제 잡으면, 얘를 이제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줘가지고 적분을 좀 시도를 해볼 수가 있잖아, 적분을. 우리는 가적분을 좀 완벽하게 써먹으려면은 g에 대한 거를 좀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g에 대한 거를. 그러려면은 g로 정리를 해주려면은 양변을 또 x로 나눠줘야 되니까 일단 이 처리가 완전히 돼야 될 거 아니야, 이 처리가. 그래서 저 처리를 이제 완벽하게 이제 할 거야. 적분한다. 0부터 x까지 t 세제곱 플러스 at 제곱 플러스 bt dt 플러스 fx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플러스 bx. 네, 이렇게 해줍니다. 계산 마저 끝내보시면 얘가 이제 t 4제곱이니까 5분의 1 t 5제곱 플러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이야 이거 4분의 at 4제곱인가 플러스 3분의 bt 세제곱 x 0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저게 있지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일단 이렇게 또 돼 있어. 이거는 이제 x 이제 저거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계산 마저 해보시면은 5분의 1 x의 5제곱 그 다음에 이제 4분의 a의 x 4제곱 그 다음에 이거 3분의 b 더하기 1 있니? 이거 3분의 b 더하기 1이 여기 들어있죠? 그래서 플러스 3분의 b 더하기 1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여기까지 나온다. 이게 뭐다? 이게 이제 xgx야. xgx. 그럼 이제 양변을 이제 x로 나눠줄 수 있지. 이렇게까지 썼으면. 그럼 x로 이제 나눠주면은 gx가 어떻게 나오냐. 저거 차수 이제 하나씩 줄여주면 되는 거니까. 5분의 1 x 4제곱, 4분의 ax 세제곱, 그 다음에 3분의 b 플러스 1,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나오긴 하지만, 가족권이 이제 알려주는 게 뭡니까? 가족권이 알려주는 거는? 저게 gx가 0,0 지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0 넣었을 때 0이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b가 0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니? b가 0이다? 일단 여기까지 나온다. 여기까지 나오고
자, 이제 B가 이제 0인 거 나왔어. 그러면 이제 A에 관해서 알고 싶은데, 그거는 나 조건에서 좀 이제 해결을 봐야 될 것 같아. Y축 대칭이라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 도함수식을 좀 작성해 보시게 되면은, 요게 이제 뭐였었냐. 자, XFX 씁니다. XFX. 여기다가 이제 X를 곱해줘야 되겠지? X 4제곱 플러스 AX 세제곱. B는 이제 0이었으니까 무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F'X를 뒤에 적어보시게 되면은, 3X제곱 플러스 2AX.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요게 도함수식 맞니? 요게? 도함수식이죠? 그런데 얘가 이제 무슨 함수? 얘가 이제 Y수 대칭이니까 우함수잖아, 우함수. 그러면은 A가 몇이니? A가 0으로 나오는 거 맞니? 이게 홀수 차수가 다 날라가야 되니까 A가 그러면은 0으로 나와줘야 되겠지, 0으로.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F는 최종적으로 뭐다? 그냥 X 세제곱입니다. X의 세제곱.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계산이야. 이렇게. 그리고 사실 문제에선 G 몇이야? G1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G에다가 이제 1 넣은 게 사실은 답이야. G에다가 1 넣은 게. GX도 일단 그냥 식 완성시켜 놓으면은 GX는 5분의 1 X 대제곱. 근데 얘는 이제 날라가고, 여기 이제 얘 날라가니까 플러스 X 제곱. 얘네 둘 다 날라가니까 그냥 여기 끝이네. 여기 끝. 그래서 G1은 5분의 6.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G1은 5분의 6. 알겠니? 네, 이렇게 식 써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그냥 뭐 계산이야, 식 계산. 뭐 미분하고 적분하고 그냥 이제 뭐 넣고 이제 대칭성 이용하고 단순 계산입니다. 그냥 우직하게 계산해야 돼,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자, 요 문제. 자, 요 문제. 자, 요거는 일단 한 시간 한 1,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고민만 잠깐 좀 해봅시다, 일단. 162번입니다. 162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의 시간을 잠깐 좀 가져봅시다. 한 1분 30초만. 고민을, 네. 1분 30초. 네, 1분 30초. 네, 1분 30초. 이거 아는데. 응? 뭘 알아? 1대2. 어? 1대2? 뭐가 1대2야? 뭐, 맞지 않아요? 뭐 3참수 얘기하는 거야? 아니, 2참수에서? 아, 이거? 이제 그림이 요거지? 해가지고, 이렇게 접하는 거,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넓이. 몇 넓이? 1대2. 거기 떠올랐다? 아니면 지금 이게 Y축으로 그렇다는 부분? 어떻게 하는지는 보여주는 걔랑 Y축으로 그렇다는 부분의 넓이. 자. 야, 지금 다, 야, 거의 다 근데 만약에 왔으면 티 갖고 가는 거는 이제 쉽다. 아니, 그림을 그렸어. 어려운 거를 다 해주고, 쉬운 거를. 그림 위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치. 자. 다 그렸는데 티. 자, 기본에 충실하자, 기본에 충실합시다. 이게 지금 x 플러스 1의 제곱. 자, x 플러스 1의 제곱이야. 자, 이런 상황이지,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 F가 지금 요건데, 근데 지금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게 지금, 자, 곡선이랑 이 직선이랑 한 점에서 만난대. 근데 쟤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원점을 지나는 직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이제 적당히 그어줘야 되는데, 그럼 한 점에서 만나게 그림을 긋습니다. 한 점에서 만나게. 그럼 원점에서 직선 그을 때, 이게 접하는 거거든, 접하는 거. 2차 함수랑 직선이랑 교점이 합계야. 접하는 거지. 접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것도 있지 않니?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지 않니? 이것도 있지 않니? 근데 이거는 될지 안 될지, 이것도 사실 고민이 필요하긴 한데,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되려면, 기울기가 몇이라는 거야, 얘가? 0이란 얘기잖아. 얘가 기울기가 0이려면은 분자가 0이어야 될 거야. 분자가 0. 그럼 ft가 0이 되려면은 여기 마이너스 1일 때죠. 마이너스 1일 때. 그런데 이제 그럼 t가 마이너스 1이어야 분자의 함수값이 0이 되지만 t가 양수라고 이미 조건이 알려져 있으니까 안 되는 것이고,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기울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기울기 있구나.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저 기울기가 무슨 의미니? 저 기울기가. 점에서 응. t분의 ft의 의미. 요거 이제 알아야 돼. 이제가 아니라 모르면 안 돼. t, ft. 0,0.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야.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저 두 점 사이의 기울기로 해석되는 거 알겠니?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그래서 t분의 ft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니까 원점하고 이 분홍색 이 점의 좌표가 t, ft인 거야. 이 점의 좌표가 t, ft로 나오게 된다. 이 점의 좌표가. 이런 상황이야 일단.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저 y는 fx와 저 직선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구해주는 거네. 문제에서 구해줘야 되는 부분의 넓이는 여기야, 여기. 여기 구해주는 거거든, 여기. 자, 이제 접선의 방정식만 완성하면 끝납니다. 접방만 완성해주면. 자, 접방은 이제 어떻게 세울 거냐면은 사실 이거 아니니?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그 함수 밖의 점에서 그 함수를 향해서 그은 접방 구하는 거잖아, 사실. 가장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접점의 좌표를 미지수로 세워가지고 이 접점의 좌표 가지고씩 세우지 않았니? 접점의 좌표 가지고. 그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그게. 기본 중에 기본이긴 한데, 이제 그렇게 이제 세워도 되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y는 f't, x-t, 플러스 ft. 이게 가장 기본이긴 할 거야, 이게 이제. 그래서 요걸로 한번 써봅시다, 일단. f't는 이제 2배 t 플러스 1의 x-t의 플러스 t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그냥 접점의 좌표 미지수로 잡고 일단 세우고 있어. 그게 이제 원점을 지난다 라고 해가지고 원점의 좌표를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니까 x에 지금 0 넣어준 거야. 그럼 얘를 이제 또 이제 묶을 수 있는 게 t 플러스 1로 묶을 수가 있죠. t 플러스 1로. 마이너스 2t 플러스 t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여기서 t가 마이너스 1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그냥 1 이런 식으로 나오니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의미는 접점의 x좌표를 의미하게 되는 건데 x축으로 내가 그어지는 접선이면은 여기가 또 접점이 되는 거잖아. 여기는 그럼 지금 1이란 얘기입니다. 여기가 1. 그러니까 이제 이 접선의 방정식이 그러면은 t에다가 1 넣어주면은 이거 완성되잖아, 이게. 완성되니까 이제 t가 1인 것으로 요걸로 이제 따라 들어가게 되면은 자, y는 이제 t에다가 1 넣어주니까 4x. 굳이 뒤에 계산할 필요 없죠? 어차피 원점 지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돼서 우리가 저 주황색의 넓이를 구해주려면 0부터 1까지 저 x 플러스 1의 제곱에서 4x를 빼주는 계산을 해주면 된다. 요거 해주면 되겠지? 이게 또 완전 제곱식 나오네? 얘가 x-1의 제곱이네? 이게 적분이니까 적분해 주시게 되면은 3분의 1이 나오겠다. 그리고 0, 1 해서 계산하면은 답이 나오겠다. 3분의 1 나올 거야. 계산해주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3분의 1로. 접점의 좌표를 이제 저렇게 이제 잡고 들어가는 그냥 기본적인 풀이고, 이거는 기본적인 풀이. 자, 조금 요령을 피우면 접방 바로 알 수 있지 않을까? t분의 ft? 그러니까 어차피 그 2차 함수랑 저 2차 함수랑 직선이랑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랑 연립해줘야 되잖아? 일단은 판별식해도 일단 나오긴 할 거예요. 일단 판별식해도 나오긴 할 거고 판별식해도 나오겠죠? 근데 사실 그 판별식 그 구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미 상수항이 정해져 있잖아.
그럼 우린 이거 많이 좀 접해봤으니까 여기에 뭐가 와야 완전 제곱식이 오는지 알잖아. 이거 0이어도 완전 제곱식이고 얘가 이제 4로 세팅이 되어도 넘어가면 완전 제곱식이니까 뭐 굳이 뭐 자세한 계산을 뭐 안 해도 금방 확인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아시겠죠? 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해석이 중요하다. 얘가 이제 저 점을 지나는 의미다. 해석이 중요하고 자, 요 문제. 자, 요 문제. 약간 이 문제를 보면은 만약에 너네가 이 문제를 만약에 이제 접했다. 푼다. 그러면은 그 약간 수학적 감각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약간 알 수 있어. 약간 보면은 그 사람의 성향을 좀 알 수 있는 문제거든, 이제. 이걸 이제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이제 성향이 크게 뭐 여러 가지로 나뉘겠지, 이제. 뭐 못 푸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제대로 잘 푸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 끈기와 인내심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좀 색다르게 풀 수도 있어. 자, 왜 그런지 한번 봐봐. 일단, 문제는 뭐 별다른 거 없거든? 그냥 F랑 F'이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래. 자주 접하던 문제야. 그럼 일단은 F' 한번 구해볼게, 일단. 이게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야. 일단 교점 찾아야 되는 거니까 쟤네들이 같다라고 식 쓰면은 자,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이게.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오고 다 넘길게, 일단 얘들아.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은 0. 일단 이렇게 나온다. 일단.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수분해가 돼. 1로 오면 되거든. 1로 바로 해볼게. 요거야. 요렇게. 그러면은 1 여기에서 하나 등장하고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으로 들어가야 되네. 근해 공식으로. 2분의 1 플마 루트 5 이렇게 나온다. 자, 요런 식으로 일단 나오죠? 요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는 거는 사실 이게 지금 3차와 2차로 둘러싸인 거니까 사실은 그 진짜 막 3차함수 그려가지고 그 다음에 저 2차함수 막 이제 그려가지고 이제 교점 3개가 나와가지고 여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는 요런 문제잖아, 지금. 그지? 그러려면은 이제 우리가 적분을 할 때 이게 3차함수와 2차함수의 교점에서 교점이 3개가 나오잖아, 지금. 그러면은 이 원래 넓이는 위의 함수에서 아래 함수 빼는데 교차하지, 이게 지금. 가운데 교점 기준으로 교차하니까 정적분으로 이제 그 부호를 반대로 해야 되는 순간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근해 공식 해보니까 근이 이따구로 나오네? 이따구로 나오네? 어떻게 해야 되니, 저거? 예쁘게? 어떻게 해야 되니, 이거? 이따구로 나오네. 그러면은 정적분 식을 쓸 수는 있어. 그냥 이제 그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빼는 건데 사실 그게 요거랑 같을걸? 왜냐면은 원래 F'이랑 같다라고 식을 썼는데 한쪽을 내가 다 넘겼으니까 둘이 뺀 식이 이거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저 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적분을 해줄 거고 이제 부호만 좀 신경 써주면 되겠죠, 부호만. 요런 상황이야. 근데 이제 그냥 이 식 그대로 활용해 볼게. 그러면은 지금 대소관계로 만약에 좀 나타내보게 되면은 가장 작은 게 이거잖아.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 그 다음에 1이고 그 다음에 2분의 1 플러스 루트 5 이 순서로 나오게 돼. 그러면 적분을 이제 할 때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에서 1까지 유 함수. 근데 물론 이게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긴 하겠지만은 음수가 나오면은 부호 뒤집어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는 부호를 여기 뒤집어가지고 요거를 해주면 되잖아, 얘들아. 요거를. 이거 해주면 되잖아, 이거. 이걸 계산하면 답이지? 어떻게 할까, 이제? 어떻게 할까? 이거 어쩌라고, 이제? 어떻게 할까? 뭔가 식을 쓸 수도 있고, 계산을 할 수 있긴 하지만, 네? 뭘 뒤집어? 위아래를 뒤집는다고? 범위 연산은 안 됩니다, 이게. 이게 합치는 그런 건 안 돼요. 이게 플러스면 가능하겠는데, 이게 그냥 안 돼요. 어떻게 될 거예요? 솔직히 좀 엄두가 안 나잖아. 솔직히.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잖아, 일단. 무슨 생각? 합차? 합차? 그러니까 합차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자.
일단 이렇게 만약에 너네가 문제 잘 풀고 있다가 이런 문제를 접했으면 약간 하기가 싫어질 것 같아. 약간 아 오늘 공부 다 했다 이렇게 될 것 같거든. 자, 근데 사실 이 문제 푸는 방법 이제 얘기할 건데 우리가 많이 그동안 접해오던 거긴 해. 뭐냐면은 복잡하잖아. 어떻게 하면 돼? 복잡하면은 간단하게 만들면 돼. 그냥 알파 베타로 놓고 풀면 돼. 알파 베타가 근이니까 두근의 합곱을 이용할 거야. 두근의 합곱을. 그래서 두근의 합곱을 좀 이용해가지고 좀 이제 처리를 할 거야, 얘를 이제. 그러니까 복잡한 거를 직접 넣는 경우는 수학에 사실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얘를 이제 알파로 놓고 얘를 이제 베타로 놓은 다음에 알파 베타로 문제 풀 거야. 그럼 알파 베타 관련된 식 나오는 거는 여기서 근각에서의 관계로 다 처리할 거야.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좀 이제 엄두가 나겠죠. 조금이라도 나야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자, 일단 해봐야 되는데. 자, 근데 해봐야 되는데, 저 함수가, 부호를 그러면은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될 수도 있거든, 부호를 이제. 미리 그냥 부호를 확실히 좀 결정하고 들어가 보자, 부호를. 얘가 일단은 지금 이제 요 함수니까, f에서 f'을 뺀 거. 그러면은, 함수가 이렇게 이제 그려지게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알파에서 1 사이의 구간은 플러스야. 이 플러스가 맞거든? 플러스가 맞고, 그 다음 구간을 이제 마이너스로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부호는 내가 잘 잡았어, 이제. 적분해서 식습니다. 자,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x, 1 알파, 마이너스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여기 지금 제곱이 이제 빠졌죠? 3분의 2 x 세제곱, 플러스 x, 베타 1. 자, 그래서 이제 알파, 베타 싹 다 넣어가지고 이제 식이 어떻게 나오나 확인해보자. 1 넣는다. 4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1 마이너스 4분의 1 알파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2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4분의 1 베타의 4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 베타의 세제곱 플러스 베타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2 그 다음에 플러스 1 길다. 여기까지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이거 길다. 이렇게 나오고 숫자 계산부터 좀 해보면 숫자 계산. 자, 일단 이거 똑같은 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여기 똑같은 게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얘 통분해서 계산해 보게 되면은 몇이야 이거? 12분의 이제 3 빼기 8 더하기 10이니까 얘가 7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7로 나오게 될 거야. 15 빼기 8, 7.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있으니까 곱하기 2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것들은 일단은 이게 지금 부호가 여기 똑같아요. 마이너스로 갖다 묶을게. 마이너스로. 그러면 여기 4분의 1로 묶어가지고 4분의 1에 알파 4제곱 더하기 베타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2 해주신 다음에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플러스 알파 더하기 베타 이런 식으로 나오니 여기까지 알파 베타로 처리가 가능하죠?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다 구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해왔잖아 그동안. 그걸로 이제 처리를 해보게 되면은 일단은 얘네들의 값을 미리 구해 놓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1, 알파 베타는 1, 마이너스 1. 자, 이제 4제곱을 구해주려면은 제곱이 필요하죠, 제곱.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여기서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몇일까, 이게? 3. 이거 3 맞니, 이거? 네. 제곱 더하기 제곱은 3 나오니? 네. 그럼 4제곱도 해봅시다. 4제곱은 그럼 이제 얘를 제곱해주는 거니까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얘는 11 맞니? 11? 11로 나오겠지, 그지? 11로. 그 다음에 이제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얘는 이제 그 공식 기억나시죠? 그 전체 세제곱해서 이제 빼는 거니까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해주게 되면은 얘는 4 나오니? 해보면? 저거 다 맞니? 빨리 계산해봐.
알파 베타가 곱 두근의 곱? 네. 아까 내제곱 더하기 베타 내제곱이 12. 여기가 제곱입니다.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제곱 베타 제곱 9-2잖아. 마이너스 그러면 7이 맞죠 그러면? 오케이 7 요렇게 여기까지 하면 맞습니까? 여기까지 하면은 맞는 것 같아요. 맞다. 자 그러면은 6분의 7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이거 4제곱은 4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아니지 4제곱이 7 그 다음에 이제 세제곱은 4 그 다음에 그냥 두 분의 합은 1 요거 이제 계산을 해서 좀 더 해보자 6분의 7 마이너스 4분의 7 마이너스 3분의 8 더하기 1 12로 깔끔하게 다 통분해버려서 14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48에 32 플러스 12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럼 몇이야 이게? 음수가 나오네? 음수는 35. 자,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2분의 27 그럼 마이너스 4분의 9? 하면 4분의 9가 있니? 4분의 9가 없니? 어이구 아이고 어디 잘못했을까? 플러스 어디요? 플러스 3분의 4? 마지막에 플러스 그거가 뒤집혔습니까 지금? 6분의 7 여기가 3분의 8 요게 맞죠? 오케이 풀마 그러면은 이제 나오니 그러면은 12분의 13 나오나? 12분의 12. 13 13인가? 13 네 13이 나오죠? 역시 안 쓰나. 나왔다. 그래서 알파 베타로 이제 처리를 합니다. 알파 베타로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알파 베타로 그래서 그냥 곱셈 공식 이용하는 문제인데 그 최근 모의고사에 사실 곱셈 공식은 이제 주로 고1 때 하던 거니까 나중에 막 간간히 좀 이제 저거 활용하는 게 나오긴 하거든. 최근에 저게 좀 나와가지고 곱셈 공식도 좀 이제 잘 기억을 해둡시다 이제. 근데 우리는 뭐 너무 이제 먼 길을 따라왔으니까 이제 떠나왔으니까 잘 하시죠 이제. 네, 잘 할 겁니다. 자, 그다음 168번. 168번하고 172번. 일단 두 문제만 보면 된다. 두 문제가 보면 일단은 요거 오늘 할 건 끝난다. 두 문제. 자, 요거. 자. 제가 5번이다. 자, 기니가 5번. 자, 봐봐, 이거. 자, 저 함수의 역함수인데,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저 곡선으로 둘러싸인 거거든, 곡선으로. 일단 저 원래 함수랑 역함수를 한번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요게, 뭐 곡선들로 둘러싸인 부분 구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아까처럼 그냥 단순하게, 아까는 그냥 3차랑 2차랑 교점 구하는 거였잖아. 그런 상황이 아니야, 이거는. 역함수랑 둘러싸인 거고, 또 하나 곡선이 추가되어 있어. 요게 추가가 되어 있어. 이거 좀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일단, 원래 함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 저거 일단 뭐 미분해보자. 3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이야. 그래서 얘는 이제 완전 제곱식이야, 일단. 완전 제곱식. 일단 완전 제곱식이다. 그리고 문제에서 저 곡선 맨 마지막 거 저거 뭐 하나 더 있으니까 함수를 한번 좀 그려봐야 되거든, 저거는 함수를. 함수를 한번 그려보자. 자, 이게 마이너스 1에서는 기울기가 0이란 얘기죠. 마이너스 1에서는. 기울기가 0이란 얘기고, 일단은 당연히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니까 얘는 계속 증가하는 함수일 거야. 올라만 가는 함수. 올라만 가는 함수야. 자, 이게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도 한번 계산해보자. 얘가 이제 마이너스 1을 넣어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1, 몇입니까? 이거 이제 5 나오니? 마이너스 1,5 맞습니까? 맞니? 마이너스 1,5야.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1,5 정도 되는 지점이 있어요. 마이너스 1,5.
거기서는 잠깐 기울기가 0이었다가 그 다음부터는 쭉 올라가는 모양일 거 아니야, 그지? 이런 식으로. 여기는 y절편이 6이야.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일단 요런 그림이다. 그리고 역함수도 한번 그려볼게. 그냥 대칭으로 그리면 되잖아, 대칭으로.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대칭으로 그려주려면은 6,0을 지나겠죠, 6,0. 여기 정도 이제 지날 것이고, 여기 정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본 따서 그리면 되잖아요, 이제 본 따서. 자, 일단 여기 이제 5,-1이라는 이거 대칭된 지점. 이 정도 좀 이제 잡아가지고, 좀 더 오른쪽. 5, -1.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기울기가 0이었으니까, 여기서는 대칭해주게 되면은, 기울기가 무한대? 맞네, 무한대? 얘를 이제 대칭으로 접어봐,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접어봐. 그러면은, 여기서는 기울기가 순간적으로 무한대가 되지 않니? 무한대처럼 이렇게 올라가줘야 되겠지. 무한대로. 자, 이거를, 얘를 기준선으로 생각해서 접어봐, 얘를. 접어주게 되면 어떻게 그려지니, 이게? 접어주게 되면. 얘를 기준선으로 생각해서 접어봐.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가잖아, 이렇게. 그럼 요 안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그려줘야 되니? 요 안에서는. 자, 이게 여기 쭉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사실, 자, y는 x로 내가 그려놓을게. y는 x. 어우, 친절하다. y는 x. y는 x. 그렸어. 자, 그러면 이제 분 따서 그릴 수 있겠니? 이제 분 따서? 이 교점도 이제 생기고, 교점.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해주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그리면 되지 않니? 이렇게? 이렇게 해줘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시니 이거? 자, 그럼 보자. 여기서 이제 자 그려보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다가 여기서 이제 약간 이렇게 바깥쪽으로 벗어나는 이런 모양으로 그림을 그려줘야지. 이런 모양으로.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저 곡선이 있어. 3참수가. 아씨, 이것도 빡센데? 저것도 해야 돼. 저것도. 근데 저 3참수는 이게 x-3의 세제곱이야. 이거 몇 콤마 몇 지납니까, 이거? 3,3. 3,3이 어떤 점인지 알아? y는 x랑 요 점선, 여기 교점. 여기가 3,3이야. 왜냐면은 얘는 기울기가 1이니까 얘는 기울기가 마일이잖아. 그럼 얘는 이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라는 직선이거든, 얘는 이제. 그런 다음에 분홍색은 이제 y는 x니까 사실 이제 연립해보게 되면은 3,3이 나올 거야, 여기가. 3,3. 그러면은 이 점을 지나는데 이 점이 무슨 점? 변곡점. 변곡점. 이제 사실 이게 세제곱의 형태니까 세제곱이면 이제 함수가 최고차기 음수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여기가 이제 그 기준이 되는 점 3,3 맞니? 여기가? 뭔 상황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있어, 이게 이 두 점도 지날걸? 이 두 점도? 6,0을 넣어봐. 6,0. 6,0 대입합니다. 그러면은 식이 성립할 거래, 이게. 3의 세제곱 27 해가 약분해주고 하면은 이게 나와. 0,6도 될걸, 0,6도? 넣어주면 저게 나올걸? 다? 싹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이 세 점을 지나는 저런 3참수인 거야. 그래서 함수가 어떤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지겠느냐.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식으로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어이구 그냥 그리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함수가 지금 그려지는 상황이야.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그러면 이제 그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이 초록색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이제 여기 부분의 넓이잖아. 자, 여기서 조금 이제 기지를 좀 발휘해야 돼.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 곡선 족분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거든.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족분을? 0에서 끊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끊는다. 네, 왼쪽은 fx 마이너스 x로 하고 fx 마이너스. 그럼 여기 어떻게 해, 여기는? 나중에 한다면 저는 곱하기. 자, 여기 곡선이다 보니까 이 생각을 좀 해줘야 돼. 여기는 지금 파여 있잖아요. 여기는 이만큼은. 여기는 이제 그만큼 볼록 나와 있잖아. 사실 이게 지금 같은 넓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의 넓이를 여기로 옮겨야 돼. 여기로 옮겨주게 되면은 얘가 이제 일직선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 맞네. 일직선으로. 이렇게 일직선 나오는 거 맞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이쪽 부분을 구하는 거잖아. 그런데 얘가 대칭성이니까 얘를 선을 이렇게 그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이렇게 그어주게 되면은 한 여기 정도 해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넓이잖아. 얘는 우리가 안 구하는 넓이잖아. 구해야 되는 넓이를 여기로 옮기는 거야. 여기로 옮겨주게 되면은 여기가 직선으로 그냥 깔끔하게 연결되겠지. 그래서 직선으로 연결되니까 이제 이렇게 반 접은 모양이 나오죠. 완벽하게. 그렇게 해서 넓이 구해주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해야 되는지는 조금 이제 감은 이제 올 거고. 그럼 이제 범위를 이제 나눠줘가지고, 네, 우리 끊습니다. 이제 범위를 나눠가지고. 이제 요 Y축을 기준으로 범위를 좀 나눌 거야. 나는 지금 여기 윗부분의 넓이를 구할게. 윗부분의 넓이를 구할게. 그런데 이제 여기는 있잖아. 얘들아, 여기는, 이거는 그냥 직각삼각형 나오지 않네? 바로 뭐 계산이 가능한 넓이잖아, 이거는. 이게 밑변이 6이고, 높이가 이게 3이야. 이 좌표 때문에. 그러니까 6 곱하기 3 나누기 2로 처리되잖아. 그렇게 처리가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2배, 9 더하기 해주신 다음에 정적분이죠. 이제 이 교점에서부터 요 0까지 적분을 해주면 되겠지, 0까지. 그러려면은 이제 원래 함수랑 x랑 같다라고 나와야 되니까 얘랑 x랑 이제 같다라고 일단 두시고 x를 구해주시면 x가 뭐가 또 나오긴 하겠죠? 뭐 나옵니까, 저거? x가? 마이너스 3 나옵니까? 마3? 네, 마3이 나온대요. 그럼 여기가 이제 x가 이제 마3인 지점이니까, 마3인 지점. 그럼 이제 마이너스 3에서부터 0까지는 이제 저 f에서 이제 x를 뺀 것으로 요 적분을 이제 해보자. 요 적분을.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계산을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계산만 좀 빨리 해봅시다. 자,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6 dx. 자, 그럼 2배. 자, 전개합시다. 18 플러스 2배 4분의 1 x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6x 이렇게 나오니까 자, 18 플러스 2배. 자, 다 넣어서 계산하자. 0 넣으면은 다 0이고, 그럼 이제 마이너스 나오니까, 요거 마이너스 넣을 차례죠, 이거 이제. 4분의 81, 마이너스 27, 플러스 9, 마이너스 18. 18 마이너스 2배. 자,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36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자, 다 계산해주시게 되면은, 얘가 이제 몇이야? 63 이렇게 나올걸? 이렇게? 나올 거야, 이제. 그러면은, 얘가 이제 18 더하기 2분의 63. 이게 36이니까 2분의 99 나옵니까? 네, 여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2분의 99. 다 계산하면 이게 나올 거야. 네. 그래서 대칭으로 옮겨주는 거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대칭으로 옮겨주는 거. 그래서 이제 보통 원래 함수, 역함수 둘러싸인 거가 대칭성인데, 대칭성을 이제 하나를 더 고려해 줘야 되죠. 곡선 하나를 더 줘가지고 이제. 뭐, 요런 문제고, 요런 문제.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제 계산도 이제 잘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계산도 잘 해야 되고. 자, 정리하시고,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172번. 자, 보통, 문제에서 이제 뭐가 주어지는지 좀 보면은, 얘는 지금 가속도를 알려줬거든, 가속도를 알려줬어. 가속도를 이제 알려주고, 그 다음에 뭐 속도가 뭐 K일 때, 뭐 이런 것도 골라라. 뭐 이런 문제입니다, 일단. 가속도를 알려줬어, 가속도.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나올 것이고, 속도를 적분하면은 위치랑 관련이 된 게 나올 거야. 일단은, 기억부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2보다 크면은 얘가 속도가 과연 증가하느냐라는 건데, 이게 잘 생각해야 돼, 얘들아. 속도가 증가하는지 물어보지. 속도가 증가하는지. 그러면은 속도가 증가하는지를 따지는 거니까, 가속도에서 이제 우리가 해결을 봐야 돼, 가속도에서. 저거 인수분해 되거든요? 4t로 아마 묶어주게 되면은 4t에 t-1에 t-2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야. 근데 이것도 주의해줘야 될 게 있어. 이런 수직선 속도 가속도 문제를 이제 푸실 때, 자, 뭘 주의를 해주셔야 되냐면은, 지금 이제 2, 1, 0 나오잖아?
대칭으로 그려지겠는데 우리는 이런 속도가 속도 문제 푸실 때는 음수는 안 따지죠. 음수를 애초에 좀 배제하고 좀 생각할 거예요, 얘들아. 음수를 배제하고 볼게. 그러면은 지금 여기 이제 0, 1, 2가 이제 있는데 이게 2보다 큰 구간에서는 가속도가 양수잖아. 가속도가 양수면 뭡니까? 가속도가 양수면? 가속도가 양수면 속도가 증가하는 거 맞니? 가속도가 양수면? 가속도가 양수면 속도가 증가합니다. 거꾸로 이제 그 위치, 만약에 수직선이었을 때 그 위치의 값이 만약에 증가하면은 그때는 속도가 양수라고 볼 수 있니? 잘 생각해봐. 위치의 그 값이 증가하면, 커지면 속도가 양수다. 맞습니까? 맞죠? 네. 그런데 얘는 지금 따지는 게 거기에서 한 번 더, 미분이 한 번 더 된 차원이어야 돼. 속도가 증가하는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잘 생각해봐야 되고. 기억은 맞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 자, K가 만약에 마일과 0 사이면은 저 0보다 클 때 운동 방향이 몇 번 바뀌게 되느냐? 요 얘기잖아, 지금. 일단은 T가 0일 때의 속도가 주어져 있어. T가 0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뀌는지를 따지는 거는 속도가 0일 때를 이제 따져야 될 거야. 부호가 바뀌는 걸 봐줘야 되겠죠? 그거를 따져주려면은 속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적분을 하긴 해야 돼. 적분을. 그래서 얘를 이제 내가 일단 적분을 할 거야. 적분. 적분을 해서 이제 그걸 이제 VT라고 할 건데, 저거를 이제 적분해 보게 되면은 t 4제곱 마이너스 4 t 세제곱 플러스 4 t 제곱. 그 다음에 적분상수가 k인 거야. t에다가 0 넣었을 때 k니까. 이렇게 일단 쓰시는데, 자, 얘들아, 얘는 이 함수가 이게 t 제곱으로 묶여지면은 이게 t-2의 제곱이 또 나오거든, 이게 지금. 요런 함수의 식이 나올 거야. 요런 함수의 식. 완전 제곱식이 나오게 되죠. 두 개가. 요렇게 나오게 될 것인데.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좀 내가 그려볼게. 그래프를 이제. 0하고 2에서 뭔가 쌍중근을 가지는 이제 W 모양이 나오겠는데, K가 지금 이제 음수로 잡혀 있잖아. 음수로. 음수로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봅시다, 일단. 자, K가 음수니까 지금 여기가 이제 0,K야. 얘는 이제 0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어. 그러니까 함수가 이제 원래 이런 식으로 이제 W 모양으로 이제 그려지게 되는 것이지. W 모양으로. 자, 그래 가지고 이제 W로 그림을 그릴 건데, 근데 이게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 그냥 막 그리면 안 되거든. 이게 이렇게 뭐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지금 속도가 0인 지점, 즉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3개잖아. 근데 그림을 그릴 때 좀 조심해줘야 되는 거는 진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지 아니면은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X축이랑 과연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가 중요하잖아. 그러려면은 뭘 확인해야 되니? 극대 값을 확인해야지.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극대는 지금 몇일 때겠니, 이게 지금? 1, 대칭성에 의해서. 그럼 1을 넣어봐. 그럼 얘가 이제 1 플러스 K가 나오게 되거든? 1 플러스 K는 양수야. 이 범위상. 양수로 나와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1 플러스 K라는 놈은 반드시 1과 0 사이에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양수가 확실하지. 그러니까 이 케이스가 맞지. 얘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극대의 위치가 중요하다. 극대의 위치. 요 위치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세 점에서 만난다가 맞는 설명이고, 또 아까 또 얘기했지만 t가 0 이상일 때만 보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함수 모양은 x축이랑 4점에서 만나게 그려지긴 하지. 함수 모양은. 하지만 여기는 보면 안 되죠. 여기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줘야 돼, 이게. 이게 그냥 신경 쓴다 하더라도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여기까지 해버릴 수도 있다고. 그거 조심해줘야 되고. 그래서 니은이 맞는 설명. 세번 바뀐다. 그러니까 맞는 설명이 되겠고. 네? 믿고 찍는 5번? 자, 디귿. 이제 전피가 이제 원점이다. t가 3일 때 전피가 원점이다. 그랬을 때 0에서 2초까지 움직인 거리가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뭐 이런 문제야, 이제. 자, 저건 어떻게 확인하니? 저거는? 어떤 걸 한 번 더 적분해? VT를 한 번 더 적분해주게 되면은 위치랑 관련된 게 나옵니까? 위치랑 관련이 된 게? 뭐 나오긴 하겠죠. 또 T는 0일 때 원점이라고도 이제 알려줬으니까
그럼 쟤를 이제 또 적분을 해본다. 플러스 3분의 4t 최제곱 플러스 kt 그 다음에 적분상수는 이제 무시해버리고 이게 이제 3 넣었을 때 0이니까 x3 자 그러면 일단 이거 다 일단 넣어봐야 되겠네 이거 이제 자 그러면은 5분의 243 마이너스 81 플러스 49 36 플러스 3k 요게 이제 그러면은 몇이다라고 해주면 돼 원점이니까 0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놓으면 되니 이렇게 풀면은 k가 뭔가 좀 나오겠죠 이거 해보면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계산 한번 해보게 되면은 얘가 마이너스 45니까 계산해주면은 5분의 18 플러스 3k 나올 거야 k가 마이너스 5분의 6이야 이렇게 나올 거야 해보시면 k가 마이너스 5분의 6 이게 사실 보기 문제가 연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연계가 되니? 어떻게 연계가 될 수 있니 이게? 어떻게 연계가 됩니까? 자 이게 k가 이제 이 값이 나왔는데 우리가 아까 니은에서 이제 확인했던 게 k가 이 범위에 있을 때는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확인을 했었단 말이야 지금 그런데 k가 지금 마이너스 5분의 6이 나왔어 k가 그러면은 k가 마이너스 5분의 6이 나왔는데 극대가 이거란 말이지 극대가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를 한번 좀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얘가 이제 음수거든요 음수가 나와 그러니까 디귿에 해당되는 그림은 요거지 요거 위에가 아니라 요거지 이걸 좀 신경 써줘야 되는 이유는 문제에서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잖아 움직인 거리는 음수도 양수로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절대값으로 우리가 원래 해주긴 하지만은 만약에 이 경우라고 생각하면은 이거 다 범위 나눠서 적분해야 되잖아 이제 하기 싫잖아 이제 근데 디귿은 그래도 배려를 했어 왜냐면은 이 케이스로 나오게 되는 거니까 항상 그 0부터 2초까지에 대한 적분이죠 0부터 2초 여기가 이제 0이고 그럼 여기 이제 반대편 되는 이 지점에 이제 한 2가 있었을 거니까 0부터 2까지는 항상 속도가 음수지 그러니까 절대값을 신경 안 써도 되죠 그러니까 배려를 정말 많이 해준 거예요 이제 정말 많은 배려를 해줬다 그래서 저 디귿의 최종 답을 구해주시려면은 그 움직인 거리를 계산하려면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해주면 되니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물론 부호를 신경 써야지 부호를 왜냐면은 음수니까 이제 원래 적분식으로 이제 써야 될 때는 원래는 요게 맞지 요게 맞지 요게 근데 지금 항상 음수 구간이 나오니까 적분해주게 되면은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이게 붙어야 맞을 거야 마이너스가 붙어야 자 그래서 이제 x0는 일단 이제 0 무시해주고 원점이니까 x2만 여기다가 넣어서 계산해주면 답이다 5분의 32 마이너스 16 플러스 3분의 32 플러스가 아니라 이제 2k니까 마이너스 5분의 12 해주시게 되면은 4 이게 4니까 4 빼기 16 해주시면은 마이너스 12 플러스 왜 이게 음수가 나오니? 마이너스 12가 아니고 플러스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32니까 3분의 4 나오니? 다 계산하면 3분의 4가 나올 겁니다 해보시면 믿으십시오. 네. 믿었으면 10초 안에 풀고 가야 돼. 그렇지 믿지 않았기에 우리 10분을 그렇지 썼습니다. 자 이제 뭔가 사람의 심리가 불안하거든 불안하거든 이제 아씨 아니면 어떡하지? 이 3번이면 어떡하지? 자 해주면 됩니다 그런